노비님, 그 성남 중원구에서 대장 아파트인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2.5 거의 한 20% 이상 떨어졌더라고요. 보통 대장은 가격 방어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임대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 입주 2년 차인 거를 감안하면 임대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긴 한데요. 근데 네. 그것 치고는 임대 물량이 현저히 많아요. 임대 물량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임대 물량이 없어져야 네. 이 임대 물량 자체가 매매 수요를 부르는데 임대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 수요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매매 가격들이 좀 더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럼 왜 산성용 포레스티아는 임대 물량이 많은가? 저는 첫 번째로 인접한 지역에 임대 물량, 쉽게 말해서 삼성용 포레스티아보다 더 좋은 곳에 임대 물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보면 유래 신도시고요. 두 번째는 하남감이라고 봤어요. 현재 유래 신도시도 아직까지 전세 물량들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하남감일도 임대 물량이 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임대 가격이 같은 가격이라고 네. 생각을 하면 위례 신도시에 살 건가요? 성남에 있는 상성포레아를 살 건가요? 저는 위례 신도시 살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당연히 왜냐하면 위례 신도시라는 신도시의 특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도로 쾌적성이 좋은데 네. 상성역 포레스티아는 신축이긴 하지만 교통이 초역세권이긴 하지만 주변에 언덕이고 네.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를 이용하기에는 아래까지 좀 내려와야 하거든요, 실상. 인프라가 좋은 것이 신흥역 쪽이 그래도 뭐 쾌적성은 떨어져도 인프라는 좀 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까지 이용하는 것도 좀 단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위례 신도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위례 신도시의 핵심 단지들을 보면 사실 임대 가격이 더 선생님 포레스트보다 더 비싸거든요. 하지만 위례 신도시도 안에 보면 핵심 지역이 아닌 외곽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은 사실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임대 가격이 아직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산성용 포레스트보다는 위례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량을 빨리 소화 못 시킨다고 봐요. 네. 그게 하남 강의를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하남 가민을 보면 사실 산성용 포레스트아보다 하남 가밀의 위치가 좋다고 볼 수 없거든요. 네. 거기는 대중교통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임대 물량도 하남 강일 같은 경우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아요. 근데 임대 물량을 더 빨리 소화시켰어요. 그리고 가격도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게 그 신도시가 약간 하남과에는 큰 신도시는 아니지만 미니 신도시가 주는 그 인프라하고 쾌적성이 분명히 저는 상성역 포레스티아의 임대 물량을 소화시키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임대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돼야만 상성용 포레스티아 임대 물량이 소화가 될 건데 근데 거기에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상성용 포레스티아 안쪽에 신흥역 주변에는 재개발들이 많아요. 이게 하반기에 올해 9월 달부터 입주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11월 달부터 입주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또 입주하는 게 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13,000세대가 되거든요. 이 세대가 입주를 하다 보면 임대 물량이 계속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신흥역에 있는 건 또 역세권에 인프라가 더 좋기 때문에 임대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 매물을 계속 소화를 못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좀 소화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그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 뭐 지속적으로 가격 하락할 것 같지는 않지만 가격 하락 방어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성남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중원구 같은 경우를 보면 옛날에 보면 이미지가 워낙 안 좋거든요. 낙후된 데다가 완전 외국인들이 뭐 약간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기도 해요. 워낙 네. 쾌적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옛날에 중원구 생각하면 그 집장촌 약간 그런 이미지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현재 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 약간 단점을 갖고 있는데도. 왜냐면 현재 수도권의 외곽들을 보면 33평에 10억 넘는 곳이 태반이거든요. 네. 근데 서울의 최대 장점이 뭐냐? 강남과 한 30분 거리에 있다는 곳이에요. 이런 곳인데 가격이 한 10억 초반. 예를 들어 이제 재개발로 막 하는 녀석들은 10억 초반이면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싸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성남의 최대 장점이란 뭐냐면 아까 신흥역 주변의 재개발.
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럼 분명 그 재개발로 인해서 주변들이 인프라들이 천지개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가격 예를 들어 강남과 3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신축들이 질비한 곳이라 네. 이제 천지개벽할 거다. 충분히 저는 미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도 수요가 계속 유입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 재개발로 인해서 공급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격들이 계속 출렁출렁 하겠죠. 네. 내려갔다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갔다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갔다 분명히 출렁출렁 할 거예요. 그래서 투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성남 같은 중원구 같은 거는 무조건 재개발이 좋다고 봐요. 새로 지어진 것보다 미래 신축이 되어진 곳이 투자금 자체가 적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좋고 실거주 입장에서는 저는 어찌 보면 지금 가격이 좀 출렁출렁 하잖아요. 지금이 어찌 보면 기회다고 봐요. 앞으로 뭐 입주 물량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입주 물량이 남아있는 대상들을 선택한다고 보면 재개발로 선택한다고 보면 저는 지금 정도면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살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거주 입장에서는 지금이 낫다라고 네.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대를 고려하는 분들, 우리가 진짜 매매가 아닌 임대를 거주하는 목적에 바라본다면 전 성남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현재 강남권에서 30분 갈 수 있는 곳 중에 신축이면서 임대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이 성남이 거의 유일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 물량으로 앞으로 공급으로 인해서 분명히 임대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히 그러나 뭐 혼자 살거나 네. 그런 분들은 충분히 강남권에 뭐 일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강남권 주변에 생활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성남은 신축이면서 임대 가격이 저렴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임대를 고려하는 분들한테는 성남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도 임대 고려 중입니다. 노빈님. 전 좋다고 봅니다. 네. 네. 노빈님,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성남시 상황 짧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우선 성남 중원구 하면 사실은 낙후된 도시긴 하지만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광명과 함께 항상 화두됐던 지역이에요. 그만큼 저는 사실은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광명과 함께 화두될 만큼.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공급으로 인해 분명히 어려운 시기에는 발생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남의 중원구는 실거주이든 투자이든 전략을 잘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만, 제가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좀 전략만 잘 세운다면 분명히 기회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남은 뭐 충분히 저는 기회 시장이고 앞으로도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노빈님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